제가 맡은 주제는 노학인데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미 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스파프를 메인으로 해서 기존의 데이터가 최근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학이란 말이 뉴 오럴 안티코아런트로도 쓰이게 됐는데요. 이게 이미 나온 지 FDA 승인받은 지 10년 정도 지났고 성분으로는 한 20년 정도 이상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이제 다이렉트 스롬비 이니비터인 다비가 드러나고 다이렉트 팩터 10A 이니비터인 이제 세 가지 노학 사방 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렉트 오럴 안티코아런트인 도학이 더 리즈너블 할 거라고 판단되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기존 가이드라인이나 현재 가이드는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노학이라는 말이 여전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뉴라는 말보다는 현재는 논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롬보시스 포메이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하고 플라텔렛이 어그레이션 되는 것이 합쳐지면서 클라시 형성되게 되겠고 많이 얘를 뭐 벽돌에 시멘트 바르는 거로 이제 예를 들게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고시적으로 사용하던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코알레이션 캐스케이드에서 팩터 2790을 다 이니비션 시켜놓은 거지만 노학 이제 사방 계통인 이제 리파록사반과 아픽사반,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는 팩터 10A를 다이렉트로 이니비션 시키는 것이고 스로빈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 이니비션 시키는 것이 다비가튼으로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스로모시스 포메이션 될 때 이제 고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버추어스 트라이어드에서 서큘러 스테이시스와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트, 엔더스럴 데미지와 디스펑션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스로모 포메이션이 잘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APIV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기존 연구에서 만족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스로모스 포메이션이 더 잘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 AFib에서 세컨더리 베스큘러 인저리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세컨더리 인저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스로모제닉한 엘리먼트들이 많이 생성되는 기존에 많은 스터디들이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인용되어 있는 게 이런 이제 하이퍼코아귤러비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Fib 진행이 되면서 에이트리얼 킥이 떨어진다든지 플로 벨로시티가 떨어지면서 블러드 스테시스가 생기고 또 엔도셀룰 디스펑션과 인저리가 같이 동반되는 스트럭 체인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 AFib은 이 버추어스 트라이드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결과가 돼서 스노드 포메이션이 더 잘 되는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80에서 90% 정도는 레프트 에이트리얼 아펜디지에 이런 포메이션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CS나 작은 혈관, 아테리에서 생겨나는 것들은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빠르고 프레셔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라테렐 어그레이션이 되는 이제 화이트 스트롬보스가 근간을 이루게 되겠고 큰 이제 베인 같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플로우가 느리고 프레셔가 느리기 때문에 RBC들이 이제 엉겨 붙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레드 스롬바이가 생기는 것이 메인 이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 AFi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혈류 속도는 베인에 비해서 빠르지만 레프트 에이트리움 자체가 로 프레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라이크 아테리얼 스롬보시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AFi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너스 라이크 스롬보시스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이제 안티스롬보틱의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기존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이 에이프 레지스트 가필드 에이프 레지스트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안티코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지션 입장에서는 어떤 블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선이 되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싱글 안티플라테만 주는 경우도 여전히 20에서 30% 정도 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노학이 개발되지 않던 시대에도 이미 이런 안티코아귤레이션, 와파린 근간으로 하는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이런 안티플라텔레트를 컨비네이션한 것과 혹은 뎁트를 쓴 것보다는 스파프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스크 리덕션을 많이 시켜준다, 의미 있게 시켜준다는 데이터들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와파린 자체가 안티코아귤레이션의 클래스에 속하긴 하지만 굉장히 내로우한 세라피틱 윈도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 못 맞추면 스트로크가 생기고 너무 맞추다 보면 아예 올라가게 되면 ICH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노학이 개발된 이후에 그렇다면 이 노학과 아스피린, 안티플레티드를 이제 비교한 연구가 에버러스 연구가 되겠는데
이 아픽사반 노악을 쓰더라도 아스피린에 비해서는 블리딩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거의 시스테믹 엠볼리즘이라든지 스트로크 리스크를 50% 이상 리스크 리덕션을 시켜주는 결과가 보여서 노악이 개발된 다음에는 이 안티코아굴레이션 면에 있어서 와파린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페이버러한 결과를 보여줬다. 특히나 이제 ICH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안에서는 ICH 와파린을 쓰게 되면 ICH가 한 4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시안 데이터에서 타이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타이완에서 노악이 쓰이기 이전인 2011년 이전 데이터와 2012년 이후의 데이터를 좀 비교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어쨌든 간에 스파프 측면에서 이 와파린을 쓰게 되면은 안티플라트를 쓴 것보다도 보시게 되면 이스케믹 스트로크 측면에서 확실히 리스크 리덕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ICH 측면에서는 안티플라트를 준 것보다 늘어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악을 준 시대에서는 이 와파린과 노악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메이저 블리딩은 거의 컴페러블한 수준을 보였지만 확실히 ICH 측면에서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줘서 노악의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와파린 대비해서 노악 스터디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쭉 나오게 되겠는데 이미 4가지 노악 스터디들이 애니지엠에 다 실려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헤드투헤드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와파린을 컴패러티브하게 비교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을 시켜서 다 비교를 한 것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노악의 에피카시 측면에서는 다 공이 슈페리티와 그 다음에 넌 인페리티브를 각각 4가지 노악 모두 보여줬었고요.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서 다비가 트런하고 그 다음에 리바록사반은 이제 와파린 대비해서 컴페러블한 결과를 보여줬었고 아픽사반하고 에독사반 경우에는 와파린 대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리스크 리덕션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노악을 줬을 때 와파린보다는 ICH 측면에서 4가지 노악 모두 공이 드라마틱한 이제 리스크 리덕션을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로코즈 모탈리티 측면에서도 와파린 대비해서 컴패러티브를 했는데 아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히려 리스크 리덕션 시켜준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악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2014년도에 메타 어널리시스한 이제 유명한 데이터가 나왔고 여기서 4가지 노악의 이제 그 메타 어널리시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노악이 4가지 노악을 합했을 때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스트로크나 시스템의 엠볼리 측면에 있어서 약 20% 정도 리스크 리덕션을 시켜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서도 이제 다비가트란하고 리바록사반은 컴페어러블한 이제 결과를 보여줬지만은 아픽사반하고 에독사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리스크 리덕션을 시그니피컨트하게 줄여준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에피카시 측면에서 확실히 헤모리직 스트로크 측면에서는 거의 50% 이상 와파린 대비해서 좋은 효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리븐해서 결국 올코즈 모탈리티를 조금 더 좋게 하는 결과를 이제 나타냈었고요.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확실히 GI 블리딩은 약간 노악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ICH 측면에서는 확실히 한 50% 이상 와파린 대비해서 노악이 좀 더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션 와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얼 데이터가 임상에서 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내션 와이드 데이터가 잘 돼 있어서 좋은 페이퍼들이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에독사반이 나오기 이전 3가지 노악을 와파린으로 비교한 이제 리얼 데이터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 데이터에서는 3가지 노악 모두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와파린 대비해서 여기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지만은 ICH나 올코지데스가 확실히 더 좋은 효과를 노악이 보여줘서 컴포지트 엔드포인트 측면에서는 와파린 대비해서 노악이 더 리얼 월드에서도 우수하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줬었고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산병원을 시행한 리얼월드 데이터가 되어 있고 이것도 3가지 노악 모두 에피카시와 세이프티 모두 와파린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독사반에 같은 경우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AP 판자에 있어서 아시안대에서 에독사반의 에피카시 세이프티가 어떨 것이냐 나온 데이터가 이제 2018년대 째게 이소룡 교수님이 내셨었고요. 보시면은 에독사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노악과 마찬가지로 와파린 대비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라든지 브리딩 여러 가지 컴포즈 엔드포인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컨시스턴트하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낸 에독사반의 용량에 따른 데이터도 역시나 똑같이 공이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이러한 리얼월드 데이터는 다른 나라의 미국 데이터라든지 타이완 데이터의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US 클레임 데이터라든지 헬스 인슈런스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에서도 노악이 그 와파린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스케믹 스트로크라든지 메이저 브리딩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런 것들은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 할 때 우리가 노악이 라벨링 되어 있을 때 어떤 바디웨이트라든지 크레아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리듀스 도즈가 다 있는데요. 이런 브리딩이 사실은 피지션 입장에서 컨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벨 어리던스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한 14개의 그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코드 AF 레지스트리가 되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프라벨로 리듀스 도즈를 쓰는 경우가 한 50%가 넘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클리니션들이 이런 오프라벨 언더도즈를 쓰는 이유는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프라이어 블리딩이 있다거나 크레아틴이 떨어진다거나 바디웨이트가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리듀스 도즈로 손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 결국에는 블리딩 컨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피지션 입장에서는 조금 오프라벨로 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제 오빗 AF 레지스트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데이터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오프라벨 언더도즈를 쓰더라도 메이저 블리딩을 줄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스케믹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에피카시 측면에서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전반적으로 컴포즈 엔드포인트 측에서는 오프라벨로 쓰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온라벨로 노악을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넷 클리니컬 베네핏에는 가장 좋다, 이런 리얼 데이터를 냈었었고요. 다른 기관에서 낸 그 라벨 어디언스 측면에서도 한 그 언더도즈로 쓰는 경우가 한 39% 정도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도즈를 쓰더라도 블리딩 이슈를 더 개선시키지 못하고 에피카시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라벨링된 온도즈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었고, 이건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서 낸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피지션들이 오프라벨 리듀스 도즈나 오버도즈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블리딩 이슈는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어떤 스럼버 엠볼리즘을 좀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제 여러 가지 블리딩 컨선이 되면서 가장 또 그 가이드라인에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PCI를 한 AF 환자에서 노악 세라피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앞서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지만 안티플래트를 써야 되고 오랄 안티코로션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블리딩이 항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4가지 노악 트라이얼이 다 나와 있고요. 파이오인의 IF 트라이얼하고 그다음에 다비가트라를 이제 한 리듀얼 PCI, 아우구스트 트라이얼, 인트러스트 AF가 다 4가지 노악이 다 RCT가 되어 있는 상태고, 메인 컨셉은 이제 와파린을 포함한 트리플 안티플라트 세라피와 그다음에 노악을 근간으로 안티플라트를 비교한 것이 되겠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이제 메이저 블리딩을 비교한 이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다 4가지 노악이 모두 와파린 대비해서는 그 와파린의 그 트리플 세라피에 비교해서는 클리니컬 시그널 블리딩을 다음과 같이 다 낮춰줬고, 아스피린을 사용했을 때 좀 더 블리딩 이슈가 올라갔다, 이러한 메인 파인딩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노악을 근간으로 해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이제 최근에 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PCI를 한 AF 환자에 있어서 노악을 쓰는 것이 와파린을 쓰는 트리플 그룹에 비해서 메이저 블리딩을 낮출 수 있고, 특히나 ICH 측면에서는 좀 더 확연한 효과를 보여줬다, 이런 것을 보여줬었고요.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측면에서도 와파린 트리플 쓴 그룹에 비해서 컴페어러티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약간 스텐 스럼보시스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언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학회에서 이제 엑스퍼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스롬보틱 리스크하고 블리딩 리스크를 잘 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트리플 세라피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하다면 1년 뒤에 오랄 안티콜레이션 언론으로, 오랄 안티콜레이션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노악을 쓰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ESC AF 가이드라인 나온 것에도 보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ACS라 할지라도 만약에 PCI가 uncomplicated 하다면 이번 기간 내 아스피린을 일주일 내내 끊어라는 것을 클래스 1B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제 와파린 대비해서 노악이 아무리 좋은 이펙트를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많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임상에서는 여러 이제 프레자일한 환자가 많을 텐데요. 이제 베리 엘더리 환자, 초고령 환자에 있어서 과연 노악의 에피카시가 어떨 것인가, 세이프티가 어떨 것인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작년에 NEJM에 이제 베리 로더즈 에독사반을 이용한 80세 이상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하는 바와 같이 메이저 블리딩은 통계적으로 에독사반이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증가시키지 않지만 시스테믹이나 스트로크 프라이머리 에피카시 측면에서는 확실히 한 60% 이상 리스크 리덕션을 의미 있게 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줘서 초고령 환자에 있어서도 어떤 노악의 피저빌리티를 좀 보여줬었고요. 우리나라 80세 이상의 환자에 있어서도 최근에 나온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 2만 명 이상의 80세 이상의 AP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와파린 대비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라든지 브리딩, 그다음에 다 합한 컴포지트 클리니컬 아웃컴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초고령 환자일다 할지라도 노악 이제 안티플라트를 쓰는 것보다는 안티코라신이 좋고 안티코라신 중에서는 확실히 노악을 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프레절 환자에서 몸무게가 굉장히 적은 50kg 미만의 환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리얼 데이터 서울대에서 내는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50kg 미만인 환자일지라도 이런 환자에서도 노악은 와파린 대비해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클래스 이펙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안티코라신 측면에서 우리가 스파프 측면에서는 안티플라틀에서 안티코라신이 더 우월하다는 건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입증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런 안티코라신 중에서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훨씬 더 좋은 에피카시가 세이프티가 있다는 건 이미 많은 피보탈 트라이얼하고 그다음에 리얼 데이터에서 증명이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클래스 이펙트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미 쓰고 있는 환자에서 레날 월스 아웃컴에 대해서 노악이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인가라는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 US 클레임 데이터로 이제 2017년 잭의 야오가 낸 페이퍼가 되겠는데요. 노악을 쓰고 있는 환자, AP 환자에서 와파린 대비해서 향후에 이제 레날 아웃컴이 좀 더 나빠지고 AKI 생길 확률이 확실히 적더라 이런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악별로 여기서는 약간씩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와파린 대비해서 노악이 이런 레날 월스 아웃컴에도 좀 더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데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가정하기로는 우리가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는 이제 베슬 칼시피케이션하고 관계 있다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있고요. 그런 것들과 바꿔서 같은 안티코아굴레이션 하지만 노악 같은 경우에는 팩터 테이닝 이비터나 다이렉트 스럼빈 이비터이기 때문에 여기 파투 메디테이팅 인플라메이션 매개에는 팩터 테이닝 이펙트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하면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효과를 있을 것이다 라는 파서블한 메커니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노악의 입시는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이제 밸브라 AP란 말은 안 쓰고 있는데 모더레이트 이상의 MS라든지 프로스틱 마이트랄 밸브에서는 와파린을 쓰는 거 외에 툴 오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노악의 퍼스트로 안티코러션을 할 때 와파린보다 더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클래스 1으로 올라가 있고 기존에 와파린을 쓰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이제 TTR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서 노악을 다시 바꾸는 경우가 예전 가이드라인 클래스 2B에서 작년에 클래스 1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광범위한 주제라서 스파프 위주로 조금 데이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나온 지 10년 이상 된 그런 상태이고 여러 가지 피보탈 트라이얼하고 임상 연구에서 컨시스턴트하게 스트로크 리덕션이라든지 특히 ICH 측면에서는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와파린 대비해서 보여줬었고 레날 워스 아웃컴 측면에서도 좀 더 다른 클래스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향후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노악이 여러 가지 이제 와파린이 대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심지어 과거에 말했던 뭐 모더레이트 MS 환자에서도 최근에 데이터가 조금 나오는 거 보면은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